안녕하세요. PCM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틀 전이죠. 9일에 다우지수가 2.95% 급등을 했고요. 어제 10일도 0.9% 상승 마감을 한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9일에 마이너스 1.53% 떨어진 것에 이어서 10일에는 1.37% 이렇게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90%를 넘었다, 이런 보도 때문이죠. 백신의 효과가 이 정도 확실하다면 조만간 마스크도 전부 벗고요. 우리도 외출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높죠. 해외여행도 정말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또 뭐 국내 여행이라도 정말 마음껏 다니겠죠. 주식시장은 이런 미래를 보고 돈이 움직이는 건데요. 즉 언택트 수혜주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이런 콘택트주들로 갈 테니까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저가 매수를 해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주식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IT 대형주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황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불과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미국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대형 IT주들이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당한다, 해체를 당한다, 이럴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는데 백신 소식 하나로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화이자 말고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효과가 좋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IT 주도주들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악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바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 하락하고 반독점법 규제 소식에도 또 하락하죠. 그리고 이제는 백신 소식에도 하락을 하는, 한마디로 성장이라는 호재에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둔감해지고 있고, 악재에는 정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종목들, 얘네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젠 그만 놓아주고 다른 섹터를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며 인터넷상에 자칭 제약우수라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그로 끌려고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이런 IT 주도주들에 대해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자기는 정말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경제지표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거의 없고요. 자기가 오래 투자를 했던 경험상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다,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다 팔았다, 자기가 주식을 더 잘하니까 우리도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찍었던 시점과 최근 그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2배, 3배 올라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감이나 경험 이런 것만 얘기하는 이런 의견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감에 의존하는 그런 전망이 절대 아니겠죠. 지금 금융업계에서도요, IT 대형주를 계속 투자할지 말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중에서 경제지표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대표주로 구성된 ETF가 바로 QQQ죠. 그런데 보유 비중을 보시면 상위 섹터가 전부 다 IT 기기 및 관련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정한 섹터 및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만 이게 동시에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환적인 상승이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상승이 있거든요. 하락론을 펼치는 이런 전문가들은 순환적인 상승의 끝이 도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상승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상승은 지속된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소리하고 앉아있죠. 제가 어렵게만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쉽게 풀어볼 텐데요. 하락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는 주글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풀어준다 그러더니 더 어려운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림은 미국의 자본재 주문 사이클 지표라는 건데요. 자본재가 뭐냐면 특정한 제품이나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와 사람들의 노동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기계설비, 공구, 산업용 자동차 등 이런 대부분의 설비 투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림의 맨 왼쪽부터 보시면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1990년대 초반부터 자본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늘려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인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설비 투자는 소비 대비해서 과잉한 설비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당연히 설비 투자가 확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다시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전까지 설비 투자는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10년 단위로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죠. 오르고 내리고 주가가 동일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리고 금융위기로 설비 투자가 확 줄어들고 난 다음에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설비 투자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나서 떨어졌다가 2016년에 다시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흐름이 지금까지 나타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설비 투자에 의한 경기 회복, 상승, 둔화, 하락의 사이클이 나타난 게 바로 주굴라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대략 한 10년마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8년이나 2020년, 그러니까 10년 지난 이 시점에 증시에 폭락이 도래한다,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코로나로 폭락이 오긴 했죠. 이렇게 주글라 사이클이 반복되는 각 시기마다 이 사이클별로 주도하는 산업군이 달라져 왔습니다. 1991년 이후에 2000년까지는 인터넷 및 가전 등의 시대가 열리면서 해당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교육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그러면서 조선, 정유화학, 건설, 자동차 등 이런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최근까지는 현재 주도주인 IT주들의 시대가 펼쳐져 왔는데요. 그래서 주글라 사이클의 순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장기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겠지만 시장에 폭발적인 기대감이 반영돼서 지금 테슬라의 PER이 667배, 그리고 나머지 PAANG 이 종목들의 평균 퍼가 50이 훨씬 넘어간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 원인들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만큼 순환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까지 대형 IT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원인이 뭐였냐 살펴보면요. 우선 최근 10년간 전 산업을 통틀어서 대형 IT주들의 실적 성장성이 가장 좋았다는 것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실적 성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의 종목들이 항상 그 사이클마다 주도주가 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난 10년간 미 연준이 장기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왔던 것이 주가가 상승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림처럼 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배에 달하는 국채를 최근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연준은 새로운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10년간 얼마나 많은 달러가 공급되었는지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침체로 대형 IT주들의 주가도 최근에 4월쯤에 크게 급락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IT주들이 급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올해 초에 단기에 거의 보유 국채의 70%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수준의 달러를 추가로 찍어내면서 국채를 매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달리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였던 지금 대형 IT주들의 돈이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미 연준의 돈풀기는 대형 IT주들의 추가 상승을 이끈 두 번째 원인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코로나 침체가 있던 2분기에 미국의 GDP는 연율 환산 마이너스 31%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급락을 했죠. 그런데 3분기 미국의 GDP는 연율 환산 플러스 33%로 반대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GDP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요. GDP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IT 대형주들은 언택트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올 초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급반등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렇게 대형 IT주들의 순환적 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미국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공화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달러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공화당은 추가 부양책을 5천억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이 또한 상황을 봐가면서 풀겠다, 결국에 미국의 재정 안정성을 다시 건전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의 결선이 내년 1월 5일인데 상원이 다수당이 될 경우 미연준의 돈 풀기 또한 확실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돈이 풀린다는 기대감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저효과의 소멸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플러스 33%로 나왔다는 것은 2분기 GDP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4분기에는 당연히 평소 상태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GDP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돈 풀기도 낮아지는 거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것, 이 두 가지 호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장주의 고평가 문제, 그리고 미국의 반독점법 이슈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어쨌든 바이든이 유력하니까요. 그리고 백신 개발 이슈 등 악재가 정말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받기보다는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IT 대형주들의 순환적 상승 사이클이 일단 마무리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서 매력적인 주가 상태가 되기 전까지 일단 한 발짝 물러나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콘택트 종목 및 가치주를 매수하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어떤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상당히 명확하죠. 자기의 감을 봤을 때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논리랑은 차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 이제 대형 IT주들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마저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렇게 IT 대형주들의 추가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근거와 의견을 또 듣고 나면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이쪽 의견 듣고 나면 팔아야 되는 것 같고 저쪽 의견 듣고 나면 사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인데요. 물론 결론은 제가 또 마지막에 드리겠지만 일단 추가 상승을 주장하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역시나 재미가 없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주장하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